오르고 또 오릅니다. 한참을 올라가니 자욱한 안개 속에 초록빛 배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손을 뻗으면 구름이 닿을 듯 해발 1100m. 여기는 안반대기입니다. 안반대기 배추는 혹독하게 추운 밤을 견디기 위해 자신의 조직을 더욱 단단하게 무장합니다. 달고 고소하기로 유명한 안반대기 배추의 맛의 비결이라고 하는데요. 이른 새벽 이 높은 고랭지 배추밭 속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. 오늘 우린 안반대기 배추 명인을 만나러 왔습니다. 저는 대관령면에 살고 있는 김관영이라고 합니다. 여기 안반대기 농사지러 온 지는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. 재배 면적은 옛날에는 5만 평, 6만 평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이고 1만 평 정도 안반대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출하량은 연간 한 1만 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여기 농사를 짓게 한 계기는 서울서 직장을 다녔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가 나갖고 세상에 할 가망이 없더라고요. 그때 아는 사람이 농사를 좀 지면 어떻겠냐고, 젊은 사람이 하면 괜찮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농사가 그래도 잘 되더라고요. 한 3, 4년을 하다 보니까 이 경험 부족인지 농사가 실패가 되더라고요. 병충해 방지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하우스 안에 모종이 있었는데 비가 와서 물이 터져나가는 바람에 하우스에 모종이 잠기니까 금방 망가진단 말이에요. 그걸 소독을 잘 하고선 밭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급하게 그냥 내다 심었던 게 그게 원인이 돼갖고 뿌리병으로 1만 평 정도를 한 포기도 못 따고 그냥 버린 적이 한 번 있어요. 야, 이 농사가 이렇구나. 처음에는 겁없이 대들 때 좋았는데 그게 농사가 실패한 걸 거의 복구는 못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실패를 한 거를 명심을 하고 항시 주의를 하면서 농사를 좀 잘 짓는다는 사람한테 좀 하나하나 배워가는다는 마음으로 의논을 받다 보니 큰 실패를 보지 않는다는 게 좀 장점이 있더라고요. 그때부터는 크게 실패를 없이 잘 넘어왔어요.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운 명인표 안반대기 배추. 그러나 이 높은 고도 안반대기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. 안반대기에서의 재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? 배추 농사만 오래 짓다 보니까 이 토양이 연작 피해를 입으니까 토양 문제가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. 토양 개선을 위해서 이 지역에는 토양을 한 번씩 엎어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 지역은 높다 보니까 모래나 마사 같은 걸 갖다 객토를 하면 비가 와서 경사질에서 싹 흘러가서 또 안 되고 이건 어디 조금만 파면 맨 돌이 나와서 객토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까 봐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힘들 것 같아요. 이 지역은 질장이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. 농사 짓는 게 하늘이 잘 도와줘야지만 되는데 어느 해는 많이 오고 어느 해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물어 버리니 물 공급도 어느 겨울 물을 쓰다 보니까 올해 또 가물면 겨울이 말라버려서 파올 수도 없고 비가 또 많이 오면 비로 인해서 양분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. 경사지니까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하늘이 잘 도와주면 농산물이 좀 잘 될 때가 있고 또 하늘이 잘 안 도와주면 뭐 할 수 없이 좋은 품질을 낼 수가 없어요. 역시 안반대기에서 짓는 농사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.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40년의 세월을 한자리에서 지켜온 명인의 재배 노하우가 궁금해집니다. 품종, 배추에 대한 품종이 또 우선인 것 같아요. 품종이 잘 선택해야지만 그 해, 그 날씨에 적응을 잘하지 그 날씨에 적응 못하는 품종을 심으면 거의 수확을 못할 정도로 내비리는 수가 많아요. 어느 품종을 좋다, 어느 품종을 나쁘다 하는 건 하늘이
하는데 딸렸지 뭐 어느 해석기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. 또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이 품종이 좋다가도 또 가물 때는 이 품종이 나쁘고 이렇기 때문에 품종을 잘 관리를 해야지만 그 해 수확량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올해는 이 지역에는 그래도 쏘모타브라는 것이 좀 괜찮은데 바이러스가 좀 약해요. 강한 점은 좀 비가 좀 많이 오고 좀 이래도 별 탈 없고 배추가 꼬임도 좀 덜하고 가뭄에도 조금 견디기 좋고 날이 뜨거워도 좀 견디는 그런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요즘들은 좋은 약들이 많아갖고 뭐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충해 약을 넣어주면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경험에는 토양에서 오는 병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. 토양에서 오는 병들은 세균성 바이러스, 벌레, 그리고 그 연작하던 피해라든가 뭐 요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. 자꾸 배추만 연작을 자주 하다 보니까 병균이 쌓여서 문제를 삼고 있죠. 토양에서 오는 병들은 거의 수확을 포기할 정도로 오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매년 좋은 약재들을 넣어놓고 연작 피해에 좀 도움이 되는 약재를 좀 더 쓴다든가 좀 미생물도 좀 집어넣고 이래갖고 토양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요. 좋은 종자와 좋은 방제약을 추천해달라는 우문에 좋은 종자와 좋은 방제약은 내가 아니라 그의 날씨와 조건이 결정한다고 대답해주신 명인. 그 현답에서 명인의 40년간의 지혜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. 지금 앞으로 여기서 농사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손이라든가 모든 준비 과정이 참 어려우니까 내 힘에 맞게 농사를 알뜰하게 지어서 출하를 알뜰하게 하는 것이 내 하고 싶은 말이에요. 난 지금까지 농사를 지면서 여러 굴곡도 있었지만은 아들, 딸을 이제 출가시키고 이런 의지로 이제 농사를 지어왔고 크게 뭐 많이 욕심을 안 부리고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혼자 해온 것이 내가 가장 큰 성공인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이제 뭐 많이 욕심을 안 부리고 조그만치 가지고선 그냥 내 힘에 맞는 쪽으로 농사를 몇 년은 더 질지 몰라도 그렇게 지으면서 살 것 같아요. 이 높은 고도의 안반대기 경사지에서 40년 세월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욕심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. 그것이 김관영 명인의 비법이었습니다.